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입니다. 소식을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가 곧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약 2년 동안 국토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저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자 최초의 유튜버 장관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언론에서 미처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직접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이야기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국정 소식을 전해드리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 또 다른 도전을 하러 가게 됐지만 사람은 원래 떠날 때가 더 중요한 법이죠. 앞으로 있을 인수인계와 업무보고를 위해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LH혁신과 건설카르텔 혁파, 그리고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 장관님께도 당부를 할 생각입니다. 해외 건설 사업 수주 지원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도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일이니만큼 국토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LH의 경우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 부실 시공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째서 이런 부실 시공이 일어나느냐?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보듯 철근을 빼먹고 부실 시공을 하는 사례가 22건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민간 아파트에서는 단 한 건의 철근 누락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건 모두 LH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가 수익을 위해 움직이는 민간 기업보다 더 부실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LH가 공기업으로서 민간 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독과점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 시공을 하는 건설사는 큰 손해를 입고 업계에서 퇴출됩니다. 하지만 LH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안일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LH는 경쟁 없이 공공주택 사업의 72%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독점적인 이권이 LH에 빌붙는 전관이라는 카르텔 세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걸 끝장내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LH가 시장에서 민간 건설사와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도록 LH를 뜯어 고칠 겁니다. LH가 독점 공급하던 공공주택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형 공공주택과 LH 공공주택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LH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LH 몫을 줄이고 민간 시행 물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러면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LH도 결국 부실의 책임을 지고 축소되거나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릴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LH가 아예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 LH에서 가장 많은 감리 분야 수주를 따낸 업체들 모두 전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부 퇴출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 조달청이 선정 및 계약을 하도록 해서 LH 출신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설계나 안전점검 또한 외부 검증을 통해 부실 시공의 가능성을 뿌리 뽑겠습니다. 만약 이런 주요 항목을 위반하는 업체는 즉시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도 제한하겠습니다. 이런 편법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전관을 고용하는 비용이나 부실 시공이 드러나서 물게 되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일단 사업을 따내면 이익이 나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회사는 망하고 대표는 반드시 폐가 망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설계 단계부터 설계사들 간의 상호 검증을 제도화시키고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해서 진행을 하고 입법이 필요 없는 부분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요, 굉장히 쉽게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아예 안 내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집을 계약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만 해주고 끝이 나거나 그냥 손을 털어버리면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바닥을 다시 뜯고 재공사를 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아예 못 받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반드시 손해를 집주인들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대신 그 이력을 대국민 정보 공개를 통해 이 집은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최초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집이다 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시공 과정도 단계별로 계속 점검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바닥재 보완을 위한 공사라면 저소득층에게는 공사비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요. 그 외분들에게는 저금리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불가능한 주택에는 저소음 매트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실험시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된 연구 결과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전파시켜서 어느 시공사가 시공을 하더라도 층간소음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결과는 당연히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의 일은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미 이루거나 성과를 낸 것을 또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국민 보고를 공개적으로 하면 제 뒤에 올 장관들도 과업을 완성시켜 나갈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미래의 국토교통부가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두 가지 외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동안의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업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